평범한 공무원 일을 하고 있고 제 인생에 굉장히 만족해요. 평생 평범한 인생만 살아오던 저에게 어느 날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들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길 바랄게요. 아내와 저는 아주 행복한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주위에 반대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와 가족이 되었다는 생각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부부는 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고 며칠 후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신혼집 첫 입춘날이라 저희 부부는 굉장히 들떠 있었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희 둘 다 여행을 갔다 오느라 짐 정리하느라 바빴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집으로 퀵이 왔습니다. 아직 짐 정리가 덜 끝난 저를 대신해 아내가 나갔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계속해서 짐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짐 정리가 끝날 때까지 퀵을 받으러 간 아내가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아내를 부르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퀵으로 받았던 걸 자신의 몸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퀵이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야 라며 자리를 떴고 저는 궁금하지만 물어보지 않았죠. 그러면서 아내는 앞으로 퀵이 오면 자신이 먼저 열어볼 테니 절대 제가 먼저 열어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아내는 퀵으로 받은 것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도대체 뭐길래 아내가 저렇게 당황해하는 거지? 궁금하긴 했지만 아내가 생각이 정리되면 저에게 다 알려줄 거라고 생각해 일일이 캐묻지 않았고 기다리기로 했어요. 저희의 본격적인 신혼생활은 너무 행복했고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서로밖에 몰랐고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딱 한 가지가 거슬렸어요. 바로 퀵입니다. 저번에 한 번 퀵이 오고 나서 그 뒤로도 계속 저희 집으로 배달이 왔어요. 그런데 항상 오는 시간이 아내가 집에 없을 때였어요. 아내가 어디를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만 퀵이 왔죠. 저번에 아내가 저에게 신신당부한 것처럼 저는 아내가 열어볼 때까지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하긴 했지만 제가 먼저 연 것으로 신혼 때 싸우기 싫어서 일부러 열지 않은 것도 있죠.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퀵이 또 왔다고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는 항상 화장실같이 비밀스러운 곳에서 퀵을 열어봤고 그것들을 쓰레기통에 바로 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지 너무 궁금했죠. 아내가 언젠간 말해줄 거라고 굳게 믿은 채 바보같이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퀵이 왔고 그날은 아내에게 퀵이 왔다고 말을 한 뒤 저는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안방에서 저는 잠을 자려고 누웠었고 아내는 거실에 있었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밖에서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목소리를 크게 냈고 저는 아직 잠에 들지 않았기에 아내의 대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하는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금방 정리한다고. 이렇게까지 내 남편한테 우리 관계를 알리고 싶어? 내가 나중에 다 말할 테니까 기다려 좀. 저는 왠지 모르게 싸한 기분이 들었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전화 내용을 듣고 저는 퀵을 제가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에게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을 했고 전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퀵이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한동안은 그 퀵이 오지 않다가 몇 달 뒤 저희 집으로 퀵이 배달 왔어요. 그때도 아내가 집에 없었을 때였고 저는 쉼호흡을 수없이 하고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 담겨있던 내용물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바로 아내의 불륜 현장이 잔뜩 담긴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호텔 열쇠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저를 그곳으로 초대한 듯한 느낌이었죠. 두 손이 벌벌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퀵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너무 소름 돋았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매번 퀵을 받았을 때마다 이런 사진들이 있어서 찢어버린 거였죠. 모든 상황이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지는데 정신이 제대로 차려지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있던 사진들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같이 찍은 셀카, 그리고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장면뿐만 아니라 카톡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가 다 있었어요. 아내가 반박도 할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상상을 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호텔 키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초대한 것일지 아니면 저를 초대한 것일지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거실에서 어떤 사람과 전화통화를 했던 내용이 생각났어요. 아내가 전화를 했던 사람은 주기적으로 아내의 불륜 사실을 저에게 알리기 위해서 퀵을 보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아내의 상간남이라고 생각했죠. 이 호텔로 가면 상간남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 고민했고 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정리도 되지 않았죠. 그렇게 하루 이틀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들었고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들어할 동안 퀵은 계속 왔습니다. 이틀 주기로 저에게 왔고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은 점점 세졌어요. 아내가 제 욕을 하는 카톡 내용도 복사해서 있었죠. 아마 제가 그 박스들을 다 열어보는 걸 알고 조롱하기 위해 점점 높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를 이렇게 쥐었다 폈다 하는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넣어준 호텔 방키를 가지고 그 호텔로 갔죠. 호텔은 607호였고 그 방은 장기 숙박고객이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번지르르하고 좋아 보이는 호텔이었죠. 저는 쉼호흡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호텔은 굉장히 컸고 화려했어요. 사람들이 수십 명이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 큰 장소에 딱 한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 새끼구나 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그 남자는 저를 보고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술 한 잔을 주더라고요. 한 잔 하실래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술잔에 들어있는 양주를 그 남자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양주로 범벅이 되었고 통쾌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웃으며 자신의 얼굴을 닦았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요. 여기서 당신 와이프랑 계속 만났는데 어때요, 기분이? 제가 보낸 킥들 잘 받았죠? 저는 당신 와이프랑 잘 될 생각 없어요. 그저 당신이 너무 바보 같아서 알려주고 싶었어. 그 여자 보통 아니니까 너무 마음 주지 말아요. 주먹에 미친 듯이 힘이 들어갔고 당장이라도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건들면 주먹이 날아갈 기세였죠. 그런데 그때 그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들어왔죠. 방문을 열면서 자기 나왔어 라는 코 앵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여자는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눈이 마주쳐서 둘 다 기겁을 했고 상간남은 TV라도 보는 듯이 배꼽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아내는 여보 라며 제 앞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자신이 다 잘못했다며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말이죠. 옆에서 아내의 상간남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재밌는 광경이라며 깔깔대며 웃고 있었고 앞에서 아내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싫었습니다. 기분이 더러웠고 당장 그 남자를 때려 죽이고 싶었죠. 저는 당장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를 못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한번 바람을 피웠다고
또 안 핀단 보장도 없고 말이죠. 아내는 제 입에서 이혼이란 말이 나오니 더 싹싹 빌며 안 된다고 했고 호텔방을 나가려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내를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아내가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나 임신했어. 그 순간 저는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제 아이라고 했고 낳고 싶다고 했죠.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함부로 이혼이란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정말 바보 같지만 이혼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 아이라고 확신을 하니 가차없이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아내와 저는 어색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 상간남과 관계가 끝났다고 했고 가정에 충실하게 살 거라고 약속했어요.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회는 주려고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이만 태어나면 미운정으로라도 살아갈 순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아내와 함께 뱃속에 있는 아이만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막달이 다 되어갈 때쯤 잊고 있던 퀵이 배달 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번도 저희 집으로 퀵이 온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받아본 것이었어요. 저는 아내 몰래 혼자서 그 박스를 열어봤고 그 안에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상간남이었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청첩장이었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었고 남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혼자서 잘 살겠다는 걸 보고 화가 났죠. 당장이라도 그 남자와 결혼할 여자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복수도 제대로 못했으니 이참에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아내의 상간남과 결혼하려는 여자를 제가 꼬시기로 말이죠.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저는 그만큼 그 남자가 불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남자의 결혼식이 될 때까지 이를 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저는 그 남자가 입장할 때 남편 측에 앉아 유유히 그 사람을 지켜봤어요. 해맑게 웃으며 걸어오던 그 사람은 앉아있는 저를 보고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저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그 사람을 향해 비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결혼식을 하는 와중에도 저와 수없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결혼식 후 사진을 찍을 때도 그 남자와 가장 가까이 서서 찍었어요. 친한 지인들을 다 제치고 그 사람 바로 옆에 찰싹 붙어 해맑게 결혼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그 남자의 귀에 대고 말을 했습니다. 기다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내가 당한 만큼의 딱 10배로 돌려줄게. 이 말을 한 뒤 저는 뷔페까지 야무지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 남자의 아내 옆에 접근했어요. 상간남이 가지지 못한 기질들을 제가 다 가진 척을 하며 심적으로 그녀의 많은 위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자쪽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었고 상간남은 그 여자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에서 자리를 맡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아니면 한순간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신세였죠. 저는 상간남의 여자에게 굉장히 다가갔습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제가 복수에 미쳐 있었기에 도덕적인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녀가 자주 다니는 커피숍에 취직을 하여 친해지기도 하고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자주 만날 수 있게 제가 다 계획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자신은 유부녀라며 될 수 없는 관계라고 선을 그었어요. 하지만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듯 저는 계속해서 그녀에게 직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초반보다 조금 더 유해진 그녀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아내는 거의 만삭에다가 출산이 임박했지만
저는 가정에 소홀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은 식은 지 오래였고 그 당시에 저는 상간남의 아내를 꼬시는 거에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와 저는 불륜관계가 되었죠. 정말 급속도로 발전한 관계였고 저도 처음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을 때 이런 스릴감이었나? 하는 감정이 느껴졌죠. 저도 모르게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긴 했습니다. 집에서 아내는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밖에서 이러고 있으니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간남의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바로 과거에 그녀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건 숨겼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말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남편과 제 아내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제가 흑심을 품고 일부러 자기를 꼬시려 했던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랐고 저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녀도 복수심에 불타올랐다고 해요. 저보고 같이 복수를 하자고 권유를 했죠. 어차피 끝은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동지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혼자 이 싸움을 하는 줄 알았는데 저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상간남이 했던 방법 똑같이 했어요. 저와 둘이 불륜관계를 벌이고 있는 사진과 카톡 내용을 이틀에 한 번씩 상간남한테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607호인 호텔키도 함께 보냈죠. 그리고 저희 둘은 607호에서 상간남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퀵을 보내고 몇 시간 뒤 호텔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그 남자가 저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술을 권하며 한잔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 남자는 저에게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제 위에 올라타 저의 얼굴을 미친 듯이 가격했습니다. 얼굴에 피가 나고 뼈가 이상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나쁘진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다 카메라로 녹화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맞고 있으니 그 남자도 금방 진정했습니다. 상간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털었고 저는 그 남자를 보고 비웃었어요. 그리고 입에 묻은 을 닦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내 와이프 탐냈으니까 나도 네 와이프 탐 좀 내보자. 상간남은 저의 말에 한 번 더 달려들려고 했지만 그 순간 제 앞에 양팔을 벌리고 한 여자가 저를 막아섰고 그 여자는 바로 상간남의 와이프였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들은 부부싸움으로 번졌죠. 너 이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알고 막는 거야? 저 새끼 너 가지고 논 거야. 나도 알아. 근데 당신도 잘한 건 없잖아? 나 이 사람 좋아해. 그 여자의 말에 상간남은 눈이 반쯤 뒤집혀서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던지며 화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물건에 제가 팔이 다치고 그 여자도 다쳤는데 저희는 녹화되고 있는 카메라만 믿으며 꾹 참았죠. 그 남자는 온갖 꾀성을 지르며 물건을 이리저리 던져댔고 결국 던질 물건이 더 이상 없어지고 나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상간남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보는데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불행해하니까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기 전 누군가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상간남을 연행해갔고 저와 그 여자는 상처를 치료하러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병원에 가서 상처를 다 치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바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우리 아기면 태어난 순간도 못 본 아빠는 최악이니 말이죠. 어떻게 병원에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왔고 저는 아내가 낳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간 아이를 보고 처음엔 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이의 혈액형이었어요. 저와 아내에게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습니다. 저와 아내는 둘 다 A형인데 B형이 나왔거든요. 그 순간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상간남과 아내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절실하게 저를 붙잡았고 제 아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또 저한테 거짓말한 거였어요. 아내가 낳은 아이는 상간남의 아이였던 겁니다. 저는 터벅터벅 산부인과를 나갔어요. 아내에게 화를 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념무상의 상태로 그들을 고소하기로 했어요. 저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혼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했습니다. 예전에 퀵으로 보내주었던 증거들 덕분에 수월하게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무덤 자기가 판격이네요. 저도 이혼하고 상간남도 이혼했다고 합니다. 상간남은 여자 쪽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거라 바로 잘리고 백수가 되었어요. 제가 위자료를 엄청나게 높게 불렀는데 상간남은 무직자라 돈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저에게 위자료만 갚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 정도였죠. 전 와이프는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다시 만나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아요. 사람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한 두 사람한테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통쾌하고 후회 없어요. 제발 죄 짓고 살지 맙시다. 자기가 겪었던 죄는 정말 다시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들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